네, 이슈 딥다이브 함께 하시죠. 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현 팀장, 그리고 해운솔루션 이정호 팀장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조금 뜨겁기는 한데 머리는 조금 차갑게 해서 그래야죠.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주제 준비했거든요. 네, 첫 번째 주제 먼저 보겠습니다. 네, 중국과 미국의 국기가 지금 뒤로 나오고 있는데 이틀간 열렸던 런던 회담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네바 합의 서로 이행 안 했다 얘기하면서 조금 시끄러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분위기가 이 갈등이 잦아드나 싶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제네바 합의를 이행할 프레임워크 합의에 다다랐다라고 얘기하면서 양국 정상이 이제 보고만 하면 끝난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네. 했는데 문제는 이제 양국의 정상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고 네. 근데 미국에서 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중국은 런던 회담 끝나고 조금 조용하더라고요. 침묵을 지키면서 이게 잘 된 게 맞긴 맞나 싶은 생각도 살짝 들긴 합니다. 네. 미중 간의 갈등이 이제 봉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실까요, 팀장님? 일단 실무진에서의 이야기가 나왔다 보니까 이제 큰 무리가 없다면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지금까지 잘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미중 간의 갈등 혹은 이 회담에서 약간만 삐끗했더라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큰 하락세가 나왔어야 하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기대감 딛고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은 그래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혹은 자동차 같은 품목 관세에 대한 힌트도 그래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증시 역시도 함께 긍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히토류 중국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를 카드로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첨단 반도체를 카드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물론 SNS에 트럼프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게 네. 변수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거를 배제한다고 하면 저는 그래도 기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도 보시면 코스피 대비했을 때 코스닥 쪽에 대한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 그거에 대한 중심이 반도체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사실 최근 흐름들을 보시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장 초반에 프로그램에 대한 매도세가 조금씩은 나왔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점들 그리고 반도체 대장주가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네. 소부장들 역시도 함께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만약에 미국의 반도체를 중국 쪽에 판다라고 하면 반도체 쪽에 대한 센티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플러스로 네. 그런 반도체가 지수를 다시 한번 또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핵심 화제가 이제 관세하고 그다음에 히토류하고 이제 IT 분야 협력 네, 그쵸. 이렇게 세 가지였다고 하는데 얘기가 좀 순탄하게 진행이 된 것 같다. 그래서 그 전에도 하이닉스랑 삼전 저희한테 나란히 추천주를 주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때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시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까, 현재? 지금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라인대를 돌파를 했고 네. 지금 전고점 라인대를 도달해 있는 위치인데 지금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24만 원 라인대를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만약 이 라인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네. 추가 상방이 그래도 또 크게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만 원까지는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SK하이닉스는 지금 내가 너무 무리하게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보유자이신 분들이 조금은 더 끌고 가도 되는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가 6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이제 부침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데 이 6만 원 라인대를 어떻게 도달하는지에 따라서 6만 2천 원까지는 그래도 상방이 열릴 수 있다는 점들 네. 다만 6만 2천 원 라인대를 또 강하게 돌파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눌릴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반도체 쪽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었을 때 사실 우리가 2,500에서 2,700에서 3,000으로 갈 때 그동안 조선이라든지 방산, 원전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왔고 추가로 지수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 반도체가 무조건 올라야 한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맞았었는데 반도체 내에서도 SK하이닉스는 굉장히 크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삼성전자는 약간 긴가민가하게 움직였습니다. 맞아요. 프로그램에 네. 대해서도 약간 좀 갈리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는 수급에 대한 장세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6만 2천
2,000원 라인대를 크게 돌파하지 못하게 된다면 약간 눌릴 수 있다는 점 역시는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어쨌든 그 전보다는 조금 상단을 높게 보셨어요. 지금 삼전은 62,000원, 그리고 하이닉스 25만 원입니다. 네. 어쨌든 두 국가가 조금 좀 만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좋지만 이제 원칙적인 합의라고 하니까 앞으로가 네. 좀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종호 팀장께서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황 긍정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미국 증시 또 어제 마감이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도 나왔고, 그리고 오늘 개장했던 중국 증시도 어떻게 보면 상승 탄력을 받아주고 있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제일 불확실했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많이 수혜를 예상하는 부분은 누가 뭐래도 AI 관련된 반도체 섹터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눌러왔던 부분이 이번에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라고 봤을 때, 중국에서 요구했었던 부분은 아마 대략적으로 AI 관련된 반도체 칩이나 이런 부분이었을 거고, 미국은 히토류나 이런 부분이었을 텐데, 잘 마무리가 된다라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는 증시는 더욱더 탄력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오늘장에서 어떻게 본다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HBM 하면 한미반도체나 이런 종목이었는데, 이런 종목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레거시 쪽이 또 조금 더 강세를 나타내는 부분도 있는 부분인 만큼, 어떻게 본다면 지금 HBM 쪽보다는 레거시, D램 쪽이 더욱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큽니다. 김수현 팀장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레거시하고 HBM의 대결입니다. 지금 이정호 팀장님은 레거시가 좀 더 좋을 것 같다고 해주셔가지고. 네. 전 둘 다 괜찮지 않나라는 괜찮아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결국은 지금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M 쪽에서의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레거시 쪽에 대한 내용들 역시도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긴 하나, 그다음에 레거시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라는 그 종목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삼성전자를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항상 수급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스토리상으로는 이제 HBM 관련 종목군들이 그래도 탄력적으로 조금은 더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하이닉스만 봐도 그렇고 한미반도체가 조금 또 중심에 서 있는 종목인데 여러 가지를 좀 감안을 해서 네, 반도체는 종목을 솎아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궁금하죠, 두 분의 종목? 네,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픽 종목 보여주시죠. 네. 먼저 김시은 팀장이 가져온 종목은 심택입니다. 오늘 상당히 강하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종호 팀장은요? 대표 종목 HBM 쪽으로 갖고 오셨어요. 레거시 쪽으로 볼 수 있죠.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심택이 오늘 장중에 24,300원을 찍었습니다. 13% 급등하면서 아주 시원하게 올라갔거든요. 요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네, 가능성 체크하고 계실까요? 근데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게 PCB 기업이기도 하고요. 최근 시장 흐름들을 보시면 리포트 효과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네. 요즘 뭐 현대로템도 그렇고 최근에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기관이라든지 혹은 수급에 대한 연속성을 띠면서 주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시트액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흐름들이 나왔고 그 스토리를 보시면 영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나와주고 있고 1분기 같은 경우에 또 이제 1분기 대비했을 때 2분기 적자 기조를 또 벗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네.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동률도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고 GDDR7 쪽에 대한 고부가 쪽에 대한 비중 자체가 올라오게 되면서 사실은 상반기보다 나은 하반기의 실적들 그리고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에 대한 실적을 또 기대를 해보면서 지금 기관이라든지 혹은 스토리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차트를 보게 되었을 때도 지금 바닥권 대비했을 때 또 예쁘게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 뭐 탑픽 종목으로는 소부장 내에서는 이 종목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네. 대장주 먼저 세팅을 하고 소부장을 이제 서브로 하시는 방안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서브 주식이 또 이제 속도는 더 붙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수익도? 거잖아요. 네, 심택의 목표가 얼마 잡으실까요? 일단 지금 이 라인대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긴 하나 지금 그 다음 상방 라인대는 그래도 26,000 라인대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라인을 보게 되었을 때 사실 여기 현재 위치가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수급을 받고 추가 상승을 보게 되었을 때
26,000원까지는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 21,000원 라인대를 제시를 드릴 텐데 이 라인대가 5일선 부근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상승했던 라인대에 또 이제 종가에 위치한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라인대를 이전 박스권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올라왔던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추세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라인대가 하향 추세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점도 그렇군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시나리오가 좀 실현되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정호 팀장께서는 SK 하이닉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뭐 HBM으로 되지만 역시 또 레거시로 오늘 또 약간 접근을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좀 상단 뚫고 있는데요. 어떤 매력으로 좀 볼까요? 네, 상단 부분에 있는 게 제일 키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누가 뭐래도 SK 하이닉스가 상방을 갱신하냐 안 하냐 그거에 따라서 관리가 희비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SK 하이닉스가 이번 연도부터 조금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기존에는 HBM만 치중했던 모습세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D램 점유율까지도 삼성전자를 탈환하면서 1위까지 하는 모습세도 나왔고 얼마 전에 10나노급 이하 D램 관련해가지고 미래 기술 로드맵을 공개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원래 과거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먼저 공개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 패권이나 이런 부분이 삼성전자에서 SK 하이닉스로 이제 완전히 쏠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가장 크고 제일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제일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담았던 종목들을 보자라고 본다면 누가 뭐래도 SK 하이닉스 쪽에 집중됐던 모습도 나왔는데 SK 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가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삼성전자가 또 이제 6만 원까지도 올라가주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본다면 이 흐름이 이제 당연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SK 하이닉스가 이제 확고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시세를 리딩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많이 올라봤자 6만 5천 원, 6만 2천 원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제 매물대가 없는 구간이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조선과 방산주 흐름과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상방은 열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다른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다 좋지만 저는 그중에서 어떻게 보면 탑픽인 SK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모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점에 대해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이 부분은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또 사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고점이 부담될 수도 있겠다. 좀 이런 생각도 좀 들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앞으로 산다면 이제 매수 타이밍을 뭐 외국인 수급 보면서 하면 되는 건지 구체적인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외국인 수급의 이탈 여부나 이런 부분을 체크해보면서 가져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지금 어떻게 본다면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은 바닥권에서 지금 이제 반등을 하면서 올라가주는 모습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 전고점 부근에 있는 종목을 찾자라고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SK 하이닉스 말고는요. 그만큼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고 지금 지수가 강하게 반등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수에 가장 연관이 있는 SK 하이닉스가 그중에서도 상승률이 좋게 나올 경우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저는 29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여기서 지금 오버슈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들은 생각보다 많이 팔고 있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을 계속적으로 담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저는 어떻게 본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모아갈 실점이고 목표가는 29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개미의 선택이 맞을지 외국인들의 선택이 맞을지 네, 두고 봐야 되겠네요. 네, 가보지 않은 네. 길 29만 원 SK 하이닉스였습니다. 네, 엄청난 목표가를 네, 그렇습니다. 받아봤고요. 저희 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오늘 태양광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렇죠.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과연 할 것인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경제와 환경을 아우르는 기후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 골자라고 그렇죠. 보실 수가 있겠어요. 네. 근데 이게 AI하고 연관이 돼 있죠. 1호 공약이자 백조 투자인 AI 엄청나게 많은 전략을 잡아먹는 산업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전략을 될 것인가 많이 연구를 하잖아요. 그리고 핵심 키워드가 또 탈탄소지 않겠습니까? 진짜 네. 고려해야 될 것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네. 근데 이게 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게 또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실제 이행이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신재생 쪽의 반응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팀장님.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이제 정부 정책의 순환매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도 장 초반의 흐름들을 잘 살펴보시면은 지금 정부 정책 관련 종목분들 내에서의 순환매 흐름들이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 시장에서도 이제 뭐 HD, 뭐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올랐습니다. 이제
8시에서 9시 사이에서는 올라왔다가 그리고 9시 초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랐다가 이 수급이 빠지면서 원전 쪽으로 흘러 들어갔고요. 그리고 원전 쪽에서도 좀 잘 올라갔다가 약간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태양광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왔다 갔다 결국은 하는군요, 지금 자금이. 그 수급 내에서도 쓰나미 흐름들이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태양광만 보시는 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을 우리가 모두 다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태양광 쪽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국내 쪽에 대한 모멘텀도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저는 이제 국내 정책에만 굳이 한정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오히려 네. 지금 이슈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네. 원전에 대한 내용들도 많습니다. 원전도 보면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슈는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 그러면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자리만 잘 마련이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신재생 에너지 뭐 이제 태양광도 그렇고 해상풍력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뭘 선택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공통점 찾으시면 됩니다. 전력 인프라. 결국은 전기를 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깔기 위한 전선이라든지 인프라 관련 종목군들은 저는 아직 어제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종목군들이 위치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정부의 정책 쪽에만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네, 네. 이제 섹터 두루두루 다 봐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전기를 끌어모아서 보내야 되니까 그렇죠. 다 해당하는 거는 전력 인프라가 아니냐, 눌리기도 눌렸다. 그렇죠. 네, 라는 시각이네요. 저희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키워드들이 있을까 좀 생각을 들으면서 해봤더니 탈탄소, 정책, 신재생, 원전, 전력 인프라, AI 그리고 ESS 예, 다 종목들이 엄청 많잖아요. 포괄적이죠. 아주 네. 포괄적이고 네. 복합적입니다. 이종호 팀장님,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걸 좀 뽑아서 봐야 될까요? 저도 약간 동의를 하는 부분이 네.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가지고 변압기 그리고 배전 이쪽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어떻게 본다라면은 신재생 중에서도 뭐 태양광을 따라가야 되냐, 풍력을 따라가야 되냐, 원전을 따라가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전선 그리고 변압기 이쪽 섹터는 계속적으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기후 에너지 관련부 관련해가지고 신설을 하는 게 저는 잘 이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AI 관련해가지고 이게 성공이 되려면 지금 모자른 전기를 더욱더 확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여겨지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태양광이 제일 먼저 많이 올라가주는 모세는 이슈나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받는 가능성도 있고 제일 설치나 이런 부분이 제일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해상 풍력 쪽으로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부분이 큰데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 풍력 단지나 이런 부분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간과 많은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해상 풍력으로 갈 경우에는 공간 제약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상 풍력 쪽으로는 또 글로벌적으로 많이 보는 부분도 있고 태양광 쪽은 워낙 빨리 설치나 이런 부분이 빨리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도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먼저 선방향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도 계속적으로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지금 오늘 장에서 나왔던 부분도 중국 관련해가지고 태양광 우회 차단을 위해서 동남아 그 캄보디아 쪽에 3,500%의 관세를 매긴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도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산업이 더욱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저는 태양광이 제일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조금 더 이번 연도 끝자락부터는 해상풍력 관련주들이 좀 더 대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해 주셨던 그 전력 인프라와 관련돼서 에너지 부분도 얘기 있는데 전력 인프라 쪽에도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거 안에서도 밸류 체인이 있어서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나올 것 같거든요.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순위를 딱히 정해놓고 접근하는 게 유리할까요? 저는 충분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제 마음속의 우선순위는 누가 뭐래도 변압기 관련이지 변압기.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네.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AI 관련해가지고 지금 변압기 수요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 미국의 그리고 전력 사이클 이런 부분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가장 먼저 수혜를 많이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근데 지금도 많이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 여기서도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의 유동성 장세가 나타나주면서 전체적으로 바닥권에 있던 종목들이 키 맞추고 하면서 올라가는 게 네. 태양광과 풍력이 올라가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순환매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전략을 좀 잡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이 공통된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종목도 좀 결이 비슷하지 않을까 네,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죠.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김시은 팀장이 가지고 온 종목이 LS입니다. 네. 지주회사 쪽으로 그렇죠. 또 볼 수 네. 있고요. 자 이종호 팀장은요. 네, LS 마린 솔루션 같은 그룹 내에서 뽑으셨네요. 네. 지주사로 가시네요. 팀장님께서는. 근데 다른 지주사 굉장히 요즘에 요란스럽게 막 올라왔잖아요. 근데 LS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해서 보니까 PBR이 좀 높더라고요. 다른 지주사보다는. 근데 워낙에 또 그동안에 잘 올라왔던 주식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물론 지주사들이 뭐 이제 최근 하루 이틀 동안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와주고 있긴 그랬죠. 합니다. 네.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약간은 본회의가 밀리면서 약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LS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지주사들 같은 경우가 저PBR이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고 앞으로는 얼마나 배당을 더 많이 줄 것인지 그리고 그 기업이 얼마만큼 성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했을 때 가장 먼저 현대차가 뛰쳐 올라갔던 게 물론 이제 현대차가 주주 환원을 굉장히 잘해주는 기업이기도 했지만 그때 당시에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그때 당시에 현대차의 포부 자체가 굉장히 컸어요. 앞으로 우리는 얼만큼 더 성장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그만큼 지주사도 지금은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내가 단기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도 LS 말리 솔루션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그 이유가 전선이라든지 변압기 관련 종목군들은 언제나 외국인 주도로 올라왔어요. 2022년부터 해서 그래요. 외국인의 수급들로 인해서 항상 움직였고 좀 수급이 일정 부분 빠지면서 흔들리고 이런 섹터입니다. 그래서 변압기를 보시더라도 혹은 전선 쪽을 보시더라도 외국인 쪽에 대한 매수가 얼마만큼 집중이 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LS 마린 솔루션인 전선 쪽에서는 강하고 변압기 같은 경우 효성중겁이라든지 HD 현대일렉트릭이 외국인 쪽에 대한 매수세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는데 근데 왜 LS냐? 결국은 전선을 하는데 다 필요합니다.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친구고요. LS 전선이라든지 마린 솔루션이라든지 일렉트릭이라든지 지금 이런 부분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고 턴키도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사업이 진행을 하게 된다면 LS가 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중장기로 보신다면 LS라는 기업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S 뭐 전선 살까 뭐 살까 뭐 고민할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냥 LS로 가자. 그렇습니다. 네. 중장기. 네, 근데 중장기적인 시각이신데 목표가 라인을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매수가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있지만 실제로 오픈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더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선 위주로 그래도 좀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21선을 닿지 않으면서 계속 추세가 움직였던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순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21선이라고 할 수 있는 15만 8천 원 라인대를 우선적으로 제시를 드릴게요. 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 그래도 계속 추세가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다만 전고점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19만 원 라인대를 크게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라인대를 또 어떻게 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상방이 크게 열릴 수 있다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9만 원 라인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조금 더 폭발력 있는 시세 나올지 저희가 2차 문의 한번 더 드려봐야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종호 팀장께서는 이제 변압기면서도 사실 이제 전선에도 엮여져 있는 LS 마린 솔루션과 관련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기후에너지부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에너지 고속도로랑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LS 마린 솔루션인데 왜 그러냐? 해저 케이블이나 이런 부분에서 국내에서 기술력 가장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신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가장 먼저 상승했던 종목들을 보자라고 보면 LS 마린 솔루션도 그 축에 낀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신정부 들어와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온전한 기대를 다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지금의 상승세를 되게 기분 좋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유상증자라는 악재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악재로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안에 세부적으로 볼 경우에는 대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전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빨리 건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도 빨리 반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태양광만 보자라고 본다면 강력한 라이벌이 중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상풍력을 본다라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워낙 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온전한 수혜를 더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해상풍력 관련해가지고 프로젝트는 이번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지만 대만에도 28년부터 30년까지도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수준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LS 마린 솔루션이 지금 기후 에너지부 관련해가지고 태양광 신재생 이런 부분도 다 모멘텀이 있지만 지금은 저는 해저 케이블 시대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LS 마린 솔루션 갖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을 보는데도 또 고점입니다. 근데 약간 이런 쪽의 풍을 좋아하시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가격 전략은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SK하이닉스는 충분히 따라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 지금 자리는 생각보다 좀 고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513 부근인 25,000원 부근에서 모아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 34,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정확하게 잡아드렸으니까요. 잘 들어가셔가지고 수익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코스닥이 진짜 너무 잘 가는데요. 야, 오늘 진짜 코스닥이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네. 거래소에 오히려 눈길이 안 갈 정도로 코스닥의 시세를 뿜어내고 있는데 사실 요즘 시장 보면 너무 좋기는 한데 거기에 걸맞게 내 포털 수익이 나오고 있나? 또 그렇죠.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상대적인 네. 박탈감도 있을 수 있고요. 욕심도 많아지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굉장히 지금 시장이 달라지고 격변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너무 소소하게 일희일비 하지 말자고 이재필 전문가님 얘기해주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크게 보고 크게 수익 내자. 네. 대범하게 좀 투자한다면 정말 또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렇죠. 네, 저를 또 찬수가 되는 시작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세하게 방법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거인의 시선 이재필 전문가입니다.